안녕하십니까. 조선족 개똥철학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권력을 독점하는 순간 국민이라는 근본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분산되면 권력은 다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공격해서 워싱턴이 날아가고 대통령이 사망한다 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주가 행정기관이 되고 또 다른 권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독재국가는 행정도시가 날아가면 더 이상 행정구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뭉쳐야 하고 지켜야 할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청나라 시기 웬스카이 마냥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유라는 대의 명분이 있고 국민이라는 절대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은 단결할 것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은 존재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근본으로 국민사상을 만들고 자유를 대의 명분으로 국민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권력을 이양받은 행정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받아주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국을 지키고 미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왜서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집권 권력은 권력을 다변화할 수도 없고 권력의 대의 명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서 권력의 대의 명분이 없냐고 할 수도 있지만 권력의 대의 명분은 항상 국민이라는 절대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같이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통합 개념인 인민만 존재한다면 권력은 다변화할 수도 없고 인민이라는 통합 개념을 대명분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민을 잠재적인 적군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수도 북경이라는 권력의 중심부만 지도에서 날려버리면 중국이라는 통일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공화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 아닙니까? 하지만 중국같이 당이 주권자이고 주석이 권력자이면 어떻게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미국 국민 전체를 상대해야 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시진핑이라는 모질이 하나만 사살하면 끝나는 게임이라서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자유라는 대의 명분이 존재하고 국민이라는 절대 명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사회도덕과 공정도덕을 파괴하는 자유만 존재할 뿐 도덕이 규범을 지키려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대의 명분이 존재한다면 중국이란 쓰레기 국가가 더 이상 14억 노예를 부려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부추기고 좋은 것은 나쁘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멍청한 인민들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존재하지만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절대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대만에 자리 잡은 국민당이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중국은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세뇌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공민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공민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중국 사람들 그냥 도구가 아니면 수단,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당이 국민이라 하면 우리 공산당은 공민이라 하자. 아마도 이렇게 어린애 같은 발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리이고 지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인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중국은 국민이라는 절대 명분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이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 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채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 주체란 뜻에서 형성된 개념인데 중국은 그걸 꼭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이분법 당론으로 자국민을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당이면 국민이고 공산당이면 공민이고 자유당이면 자민이고 노동당이면 노민이고 혁명당이면 혁민이고 민진당이면 민민인가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논리로 해명할 수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공산당 독재가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하루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똑같이 독재인데 왜 유독 중국만이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사회도덕을 안 지킬까요?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중국 말고 모든 독재 국가들은 정치성이 확고하고 통일성이 확고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예의예절에도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란 잡종 국가는 통일성은 지향할 수도 없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한족이란 잡종을 개돼지로 이용해서 호의호식 하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물원을 통치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